네, 안녕하세요. 정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경우의 인테리어 스페이스를 이제 어떻게 렌더하면 되냐를 알아볼까 해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얘를 보시면은 천장에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테리어 스페이스는 빛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렌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빛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얘를 축소를 시켜서 이제 천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얘에다가 마테리알을 이렇게 넣어갖고 라이트 해갖고 레이아웃에 가서 가보면은 마테리알이 있어요. 라이트가 있는데 이제 있다. 여기서 뭐 LED 라이트 하얀색 라이트를 딱 집어넣고 그럼 이제 이게 보기에 이제 저 무슨 저 백열등 저 그것처럼 됐잖아요. 형광등처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렌더를 가서 딱 렌더를 누르면은 네 아주 개판이죠.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는 적어도 모도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빛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의 이 HDR 맵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는 이런 인테리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이템 라이트를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마테리얼에서 나오는 라이트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그 디자인 용도죠. 이거는 그 라이팅용 라이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애드 아이템에 가면은 여기 저 아이템 탭에 라이트에 요런 라이트들을 아이템으로 따로 줘요. 아이콘이 다르게 생겼죠? 이 라이트들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라이팅용 라이트입니다. 마이너스 90도로 딱 해갖고 요 라이트를 없애고 얘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에 가서 다시 렌더 프리뷰를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렌더를 걸어도 결과물이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렌더 딱 걸어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네모칸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14코어짜리 CPU가 두 개가 꽂혀 있어서 그래요. 예. 참 나쁘지 않은 투자 같아요. 회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아까 전에 프리뷰에서 봤던 이것과는 훨씬 나은 결과물이죠. 하지만 여전히 별로 그렇게 썩 완전히 마음에 차는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전 튜토리얼에서 말했듯이 렌더 셋업에 가서 이 숫자들을 올리면 될 것 같잖아요. 특히 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숫자를 올리면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28, 512. 이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요. 뭐 꼭 이렇게 배수에 맞춰서 넣을 것도 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데 렌더를 누르면은 아까에 비해서 렌더가 좀 오래 뭔가 잘못됐죠? 이러면 안되죠?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뭘 잘못 누른거지? 예, 라이트를 다 껐네요. 내가 왜 그거 껐지? 다시 아까 전에 비해서 렌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제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뭐 그런 것들이 계산을 이렇게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라이팅이 아까처럼 그냥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디렉션 라이트가 아니라 완전히 다 막힌 상태의 라이트니까. 근데 여전히 요게 이전 렌더링이거든요.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올리기 전에 렌더링.
지금은 렌더 시간은 늘어났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에어리얼 라이트는 다이렉트 라이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글로벌 이미지에서 말했듯이 이 이미지 맵에서 들어오는 라이트가 아니라 요 포컬러 그레디언트에서 들어오는 라이트가 아니라 이 라이트 마테리얼 자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빛이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글로벌 이루미네이션 값을 아무리 올려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원래 값인 64, 256으로 낮추고 이때는 다이렉트 라이팅 값을 올려야 돼요. 256 정도로 해보죠. 다시 렌더로 걸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벌써 여기만 봐도 아까 전보다 조금 발전이 있죠. 뭐 조금이 아니라 훨씬 많이 발전이 있네요. 이랬던 렌더링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스페이스에 라이팅을 하고 있는 요 오브젝트 라이트, 에어리얼 라이트는 다이렉트 라이트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렌더 셋업으로 와서, 그래서 조금 더 라이트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확실하게 없애고 싶으면은 숫자를 올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의 기본 마테리얼에는 전부 다 이 기본적으로 스페큘러 어마운트가 4% 들어가고 프레넬이 100%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전히 이 마테리얼 자체가 상당한 리플렉션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플렉션 값을 조금 더 올려볼까 생각도 했는데 프리뷰를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512, 뭐 다이렉트 샘플링 512만 올려도 크게 렌더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네요. 아마 이런 그 부분들은 리플렉션 샘플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값을 좀 더 주거나, 자 이전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나아지긴 했죠. 조금 나아졌는데 좀 더 신기한 거는 이 전체적으로 좀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 전에 한 렌더링이고 이게 지금 한 렌더링인데, 이게 밝아진 이유는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다이렉트 라이트 샘플을 올릴수록 이 다이렉트 라이트에서 나오는 빛들이 반사가 되는 횟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이 에어리얼 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그 면적당 샘플링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빛다발을 더 많이 발사하는 거예요.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설명을 지금은 일단 생략할게요.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건 더 많이 쏘건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약간 더 밝아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리플렉션 뎁스 값을 조금 더 올리면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다시 렌더 윈도우에 와서 보면은 요 모서리에 가면은, 아이고, 모서리에 가면은 아직도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노이즈가 남아있어요. 그걸 잡고 싶은 건데, 그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리플렉션 뎁스거나 아니면 리플렉션 샘플이거나. 그냥 둘 다 올릴게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넘버를 올리면 올릴수록
렌더 시간은 무한정 늘어나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씬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별로 차이가 없죠. 별 효과가 없었어요. 여기서 오버트 할 겁니다. 이렇게 모도 렌더링에서 더 나은 방법을,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방법은 계속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화면 전체를 다 렌더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다시 렌더 윈도우를 걸어서 컴페어 리전, 여기에 오면은 렌더 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에디트 렌더 리전을 부르고 이렇게 네모를 드래그를 하면은 요 노란색 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거기만 렌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 뭐 렌더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렌더 고기를 문제를 따로 해결을 하려면은 이렇게 렌더 리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요 유즈 렌더 리전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만 렌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여기만 렌더를 걸죠. 훨씬 빠른 시간 만에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시 렌더에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값을 올려보는 거죠. 얘도 16으로 올려보고 쉐이딩 데이, 그러니까 숫자를 높이면은 높일수록 좋은,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좋은, 더 예쁜 결과물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숫자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거의 대부분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을 텐데 쉐이딩 레이스는 숫자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요. 물론 렌더 시간은 오래 걸리죠. 뭐 안티알라이징 이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뭐 8픽셀 여기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정말로 확실하게 잡고 싶으면은 막 다이렉트 라이팅도 올리고 요 모서리 같은 부분들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도 올리고 이런 정도 리플렉션 128 해서 한 번 더 렌더를 걸어보죠. 그럼 지금 값을 무식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역을 렌더를 걸면도 불구하고 렌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전이 아니라 이 렌더 튜토리얼 1탄에서는 이 화면 전체를 렌더 거는데 막 7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 렌더 거는데 벌써 5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렌더 튜토리얼 1보다는 훨씬 더 모도가 계산하기 벅차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봅니다. 아이고. 렌더 리전을 끄고 화면 전체를 렌더를 걸어볼게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30초쯤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면 돼도 사실 굉장히 렌더가 느리다고 할 순 없죠. 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모서리 부분을 연산하는 데 가면은 얘가 버벅거리죠. 이걸 다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잠깐 포즈했다가 렌더가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다 끝났네요. 그냥 보죠. 네, 화면 전체를 다 렌더 거는데 50초가 걸렸어요. 제일 처음 했던 렌더 이건 튜토리얼 1번에서의 렌더고 제일 처음에 했던 렌더 여기서는 21초가 걸렸던 게 시간이 2배 이상 늘었죠. 하지만 결과물은 그냥 첫 보기에도 다르죠.
이거는 쓸 수가 없지만 이거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폐쇄된 공간에서의 렌더도 모도가 상당히 깨끗하게 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의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디렉셔널 라이트 샘플을 올려주면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외부 HDR 라이트에서 빛을 받는 인테리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루미네이션 값을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마테리얼에 리플렉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리플렉션 샘플도 올려주면 됩니다. 숫자를 이거를 계속 그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밸런스 조절을 계속 하면서 아까처럼 렌더 리전을 걸어서 작은 영역을 렌더 걸어보면서 하는 방법도 쓸모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가장 쓸모가 있냐면은 이렇게 프레임 하나만 렌더 걸 때는 사실 뭐 렌더 시간이 50초가 됐던 뭐 1분 30초가 됐던 5분이 됐던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렌더를 걸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한 120프레임 120프레임이라 봐야 그거 초당 3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에서는 4초밖에 안 되거든요. 4초짜리 영상을 120프레임을 렌더를 걸어야 되는데 한 프레임 렌더 거는데 5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럴 때는 렌더 시간이 한 5초만 줄어도 네,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전체로 하면은 한 프레임에 5초가 줄면. 그럴 때를 위해서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 못한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후 다른 튜토리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